네, 현재 시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파란불은 꺼지지가 않고 있네요. 코스피가 0.83% 내림세를,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2.1% 하락한 872.4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특히 반도체주들이 많이 밀린다라고 앞서 최현영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해봤고, 그럼에도 우리는 매수할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또 무엇을 봐야 될지 손여루 팀장, 변영인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새로운 목요일팀이 꾸려졌는데요. 오늘 좀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 어떠하게 손실을 좀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전면 재시공 GS건설 1조 비용 예상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그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 GS건설이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재시공을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이로 인해 좀 추산되는 비용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증권사마다 예측하는 규모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팀장님? 네, 우선 좀 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네. 주주 입장에서는 괘씸한 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발생 시기는 이제 4월 26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단이 진행을 했고 그 검사 결과나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뉴스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투자분들이 이제 4월 26일에도 뉴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크게 생각을 안 하셨는지 오늘 조금 투심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좀 자세하게 본다고 하면은 어떤 1, 2층 상부 구조물이 붕괴가 되면서 지하 주차장 2개 층 이제 지붕 구조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아파트가 입주를 한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부분은 좀 다행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GS건설 입장 쪽에서도 어떤 시공이 이제 공정률이 70%인 수준인 이런 검단 아파트 17개 동을 재시공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비용은 이제 증권사 별로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건설 도급 비용이나 뭐 철거 비용, 지체 보상금 이런 것들 했을 때는 약 1조 원 전후로 좀 추산이 된다고 나와 있고 어떤 재시공에 대한 어떤 기간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GS건설을 매매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개파락하면서 하락을 보였고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크기 때문에 어떤 GS건설에 대한 신규 매수 의견을 갖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 보유자 분들께서는 조금 침착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사고가 벌어진 거는 이전이지만 이로 인해 추산되는 비용 그리고 전면 재시공이라는 결과가 나와 버리니 지금부터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1조 원 가량의 안팎의 비용이 추산될 수밖에 없으니 오늘장에 이런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GS건설만의 급락이 아닙니다. 오늘 건설주가 좀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밀려요. 이렇게 되면 뭐 감리라던가 혹은 검사라던가 건설사를 향한 정부의 좀 매서운 잣대가 들이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과거에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의 아파트 붕괴 사고가 좀 일어났었고요. 네. 인사사고로 좀 이어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갔었던. 그래서 심지어는 뭐 면허 취소까지도 좀 검토됐던 이런 종목들이 사실 다시 좀 부각이 되는 어떤 리스크 관점인데 GS건설 사실 8월에 징계가 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좀 구성했던 LH와 그리고 시공을 담당했던 GS건설이 이 징계 회피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도급 면허가 좀 취소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은 좀 있지만 저는 과징금과 영업 정지,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선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영업 정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아직 구체화된 어떤 건설사 등에 대한 어떤 이 징계, 수위라든가 이 제도, 감리와 어떤 시공 요건을 좀 강화하겠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8월 중순경을 전후로 해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관련된 내용들이 좀 규정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GS건설의 투심 위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GS건설 목표 주가도 다 하향 조정됐고 뭐 배당도 이렇게 되면 힘들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럴 때 과감하게 손실권이라도 내가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GS건설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도 좀 걱정되거든요. 네, 오늘 일단 건설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몇몇 정말 한두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음봉과
위주가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고 네. 대형 건설사 위주 조금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이 만약에 오늘 낙폭을 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밖에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회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서 손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파락 시작한다면 지금 마이너스 19%에다가 외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 좀 상처의 말씀이 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아마도 이런 재건설에 대한 부분은 아마 재무 가치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적 컨센서스는 그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을 7% 줬는데 배당 수익률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위치에서 어떤 뭐 현재가로 뭐 손절하거나 그런 말씀보다는 네. 어떤 업황계에서의 기대감, 일단은 뭐 당연히 3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좀 덮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건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업황계에서에 대한 기대감, 어떤 뭐 중국 경기 부양,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건설 섹터가 이제 업황 투심에 대한 개선 기대감 나올 수 있고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 비중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이나 서희건설이 조금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와준다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GS건설 일단은 일주일 정도 덮어 놓으신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일 때 GS건설도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비중 조절도 가능할 것 같고 어떤 기술적 반등에 따른 비중 축소도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GS건설 때문에 같이 하락하는 종목 중에 현대건설 저는 좀 더 보고 싶었던 게 최근에 현대건설이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를 좀 올린 바 있었어요. 네네. 당시에 뭐 사우디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국내 시장의 부동산보다는 해외 수주권을 봐야 된다. 근데 현대건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면서 조금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했다가 다시 오늘 매를 맞은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종목은 GS건설과는 좀 다르게 매수하거나 비중을 늘려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까요? 일단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맞습니다. 일단 뭐 건설주들의 어떤 희비는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GS건설은 말 그대로 좀 악재가 좀 반영된 것, 즉 악재가 아니라 영업이익의 어떤 사업 가치의 어떤 훼손으로 좀 작용되는 대규모 이 손해배상 충당 부채의 어떤 우려감. 이 부분이 이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하는 것이고 관련해서는 건설주가 전체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최근에 현대건설의 흐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수주 기대감, 즉 네. 해외 플랜트의 어떤 수주도 지금 독보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다는 점. 이 점을 저는 판단해 봤을 때는 중기적 관점에서는 조정 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GS건설은 안 모으실 거예요? GS건설은 제가 볼 때는 이 과거 사례 보면 HTC, 현대 산업개발처럼 이력이 좀 있다는 거죠. 조정은 좀 불가피하고 이 부분이 실적으로 좀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의 어떤 훼손 부분을 좀 작용할 때 한 번 더 조정받을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S건설이 지금 해외양 플랜트 수주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수주전에서 조금 밀리고 있다는 점. 자, 이 부분이 저는 실적적인 관점에서도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실적 상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사뭇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현대건설은 이럴 때 조정 시 매수 의견으로 나왔고요. GS건설은 두 분 모두 다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드디어 매수 기회 옵니까? 네이버의 목표 주가가 드디어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낮은 밸류 부담에 매수로 나서자라고 평가를 했던데 지금 뭐 네이버를 둘러싸고 최근 한 달 동안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네.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아직 긍정적이지가 않기는 해요. 증권사에서 왜 이렇게 좋게 보는 걸까요? 첫 번째는 뭐 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엔데믹 시대의 최대 수혜로 좀 작용했던 카카오와 네이버. 자, 이 두 종목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비약적인 어떤 성장을 좀 이뤘고요. 실질적인 어떤 사업 수혜 부각 속에서 실적 반영으로 주가 좀 상승해 왔는데 이후에 엔데믹 전환 이후에 오히려 실적 정책 그리고 광고 매출의 어떤 수익 감소. 자, 여러 원인이 실적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2022년 상반기 하반기 기조를 좀 유지해왔고 2023년도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인데 저는 뭐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치 그리고 3분기 광고 매출의 어떤 수익 다변화 그리고 AI
이 구글 AI 서비스 엔진 어떤 출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다면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접목하에 새로운 수익원이 좀 창출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지금 증권가의 평이 좋은 건 뭐니 해도 실적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우리 챗 GPT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거 준비 누가 합니까? 검색 엔진으로 국내에서 구글을 대응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네이버인 것 같은데 이 네이버가 챗 GPT처럼 AI 챗봇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을까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해요. 왜냐? 구글의 챗 GPT만큼의 빅데이터가 네이버에서 모아질까? 그럼 사람들이 과연 챗 GPT를 안 쓰고 이 네이버의 챗봇 AI를 쓸까? 확실히 현 위치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챗 GPT를 쓸 것이다. 이렇게 좀 단언하기 어렵겠지만 네. 조금씩 좀 좁혀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고 있고요. 어. 이제 많은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리포트를 보더라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좁혀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더라도 네이버에서는 어떤 이제 하반기에 하이버 클로버 X랑 클로버 X를 통해서 좀 챗 GPT를 통해서 실적을 좀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약간 좀 제가 그냥 개인적인 사견은 네. 조금 사렸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어떤 영문이나 이런 쪽 영문 위주로 좀 챗 GPT를 만든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한국어로 된 챗 GPT를 먼저 만들기 때문에 어떤 뭐 포장은 우리나라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민간인을 위한 그냥 클로버엑서 그다음에 대기업을 위한 좀 초거대 AI인 하이버 클로버엑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일단 뭐 초석부터 다지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뭐 MS랑 오픈AI에서 나오는 어떤 챗 GPT 정말 성능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성능이 정말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반증이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챗 GPT 약발 다 했나 뭐 6월 PC 모바일 트래픽이 감소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소설가들이 챗 GPT를 통해서 작품을 무단 사용해서 뭐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면 그런 악재가 나올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저는 뭐 카카오랑 네이버가 챗 GPT를 내놓았을 때 쓰기도 전에 어떤 트래픽 과다로 정지되거나 뭐 네. 이렇게 돼가지고 써보지 못했지만 일단 네이버의 이런 자세를 봤을 때는 어떤 그래도 챗 GPT를 어떤 개발한다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개발 방식이나 개발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천천히 좁혀갈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네이버가 그래도 꾸준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배팅해 볼만하다. 그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니겠지만 점차 챗 GPT와의 그 격차, 기술력 격차를 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럼 두 분 모두 다 네이버에 대한 지금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정말 오늘 나온 그 증권사 리포트처럼 우리는 매수로 대응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저평가 국면보다는 사실은 실적 정체기 안에서 주가 좀 조정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유효한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네이버보다는 좀 카카오가 조금 더 마음이 좀 더 가거든요. 카카오가 더 간다고요? 예, 일단 뭐 증권사의 어떤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됐다. 그 원인을 좀 우리가 좀 잘 파악해봐야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실적 악화 부분, 자, 이 부분이 사실 이 반영이 됐는데 저는 이게 선반영됐다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 관점에서는 오히려 3분기를 좀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하반기에는 오히려 실적의 개선 요건이 좀 충분하다. 지금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인수 이후에 자 실적 반영 효과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상장 기대감이라는 어떤 모멘텀 아직은 부각되지 않았지만 한 차례 만약에 부각이 되면 충분히 좀 추세 전환할 것이다라고 좀 저는 전망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2분기 실적 전망을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카카오가 더 눈에 띈다. 네, 그렇죠. 저 의외로 그런 이야기 해주시죠. 왜냐하면은 많은 증권가에서 카카오는 좀 부정적, 하지만 네이버는 긍정적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변영희 대표님은 오히려 카카오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봤고요.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신고가 안 간 자동차 부품주 찾습니다. 정말 자동차 부품주들의 초강세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시즌 준비를 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부품 아니면은 조선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올해 상반기부터 강하게 휩쓸었던 주가를 휩쓸었던 종목들 중에서 현 위치를 지키고 있는 섹터는 역시 반도체, 2차 전지, 완성차, 조선 이 정도라는 것은 이제 뭐 AI나 로봇 이런 종목들, 뭐 메타버스, 뭐 게임 이런 종목들은 다 바닥으로 되돌아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주가는 결국 실적이 비례한다. 이게 정말 좀 정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2, 4분기 실적 시즌에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를 많이 찾으실 텐데 그 섹터 중에서 자동차가 좀 굉장히 좀 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차랑 기아가 내볼 2, 4분기 실적 추이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저보다도 많은 분들이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실 거고 좀 더 이제 2, 4분기, 1, 4분기에 의해서 2, 4분기도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고 뭐 연간 2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현대차랑 기아가 이제 전기차를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제조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부분에서 한 대를 팔아서 5% 남는 그런 데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20% 이상 상승한다는 것은 정말 괄목할 데이터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 동향에서 정말 외인과 기관이 정말 개인 투자분들 눈치 보기 바쁜데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은 정말 노골적으로 가져가는 모습들 이게 뭐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현대차랑 기아는 눌림목이지만 자동차 부품들이 정말 거침없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네. 정말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3분기에 피크아웃이라는 이런 용감한 발언을 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어떤 항상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부분들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성장주를 매매할 때는 어떤 정말 외인과 기관들이 단기 재료 소멸로 단기 차익 실현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요점, 포인트들만 감안하고 매매해 보신다고 하면은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신고가를 간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안 간 종목들마저 오늘 급등하면서 크게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성우 하이텍이 장중에 거래 제한부까지 올랐고 오늘 SL도 10% 넘는 급등을 보였고 어제 18% 넘게 올랐던 서현이화도 오늘 추가적으로 7% 넘게 올랐는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은 게 서현이화는 보합까지 내려왔고요. 성우하이텍 상한가 풀렸고요. 서현이화도 포함해서 SL까지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오늘 시장 탓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1차적으로 신고가 영역을 도달해서 당분간 또 이런 행보장이 나타날 것인지 어느 쪽에 이유를 대야 될까요? 사실 뭐 저는 오늘 시장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2분기 실적의 발표분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 증가에 따른 어떤 부품사들의 어떤 낙수 효과로 좀 작용했는데 이게 아직 실적으로서 얼마만큼 증감 효과를 좀 가져왔는지 또는 2분기에서 3분기까지, 3분기에서 4분기, 2024년도에 자동차 판매량의 어떤 이 호조 부분이 각 부품사의 어떤 실적으로 연계되는 부분들은 분기마다 이월된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저는 저는 오히려 1분기 실적이 2분기에 자동차 부품주의 어떤 실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다. 자, 이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3분기까지 실적 장세 하에서 충분한 상승력이 좀 있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이 윗꼬리를 단 거 혹은 상승폭을 반납한 것은 자동차 부품주의 고점이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의 탓이다. 그렇죠. 이렇게. 사실상 이게 뭐 크게 지금 올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네. 과거에 지금 자동차 판매량의 어떤 정체, 일단 완성차 업체가 사실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판매량이 좀 더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저는 하반기 북미향 자동차 판매 대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산하고 있고 2024년도 상반기까지 그 기조가 유지해 나간다면 저는 내년 반기까지도 자동차 부품주 실적 측면에서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신고가를 뚫어낸 게 뭐 제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화신이 많은 종목으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오늘도 14% 넘게 오르면서 고가 영역에서 또 한 번 기록을 세웠는데 대장으로 그럼 화신의 주가를 흐름을 보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대응해야 될지 화신의 가격 차트 보면서 좀 전략도 세워보고 싶어요. 네, 우선 오전장의 대장은 화신이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장의 대장은 성우하이텍이다라고 판단되지만 일단은 화신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아무래도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주목을 받은 종목이고 화신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정도이기 때문에 화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랐던 게 저는 굉장히 좀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주가 수익 비율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증권사에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좀 트래킹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제 1,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왔던 12개월 선행퍼보다 2,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온 12개월 선행퍼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측에서는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2023년 연간 실적이 더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일단 외인 수급은 성우 하이텍으로 갔고 화신은 뭐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우 하이텍도 오전에 사실 저도 화신을 좋게 봤던 게 성우 하이텍의 오전장에 외인과 기간에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오후장에 말아 올리면서 외인이 거의 6천억 넘게 순매수했기 때문에 어떤 가수급을 보면서 매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화신도 뭐 정기장 마감하고 나서 갑자기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조절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 변 대표님 말씀대로 전기차 시장은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고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화신에 대해서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추세나 수급을 보고 비중을 줄인 다음에 다시 키우면서 다음 실적이나 연말까지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은 분명하다.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다. 연말까지 계속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은 잘 나올 테니까 그 안에서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가 줄였다 늘렸다면서 나는 끝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혹시 아직 신고가 영역까지 도달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주, 그런데 매력적인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마침 저희에게 자동차 부품주가 없는 투자자분들에게 약간 기회를 주는 장인 것 같기도 해서요. 예, 저는 사실 지난 저희가 마감 20분 코너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네. HL 만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 회사는 제동장치, 현가장치, 조영장치라는 이 현대차 그룹에 들어온 자동차의 모든 프레임과 뼈대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핵심 부품들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 정체 기간 하에서 저희가 한 4만 6천 원대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5만 3천 원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목표가까지의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조정 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싶어요. 2분기 실적 기조는 1분기보다 충분히 개선된 실적으로 좀 발표가 될 것이고 저는 2분기보다 3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을 양산하고 있는 HL 만도가 자율주행 테마가 한 차례 더 부각될 때 오히려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면서 목표가 6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HL 만도의 목표 주가 6만 원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5만 3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전히 지수 흐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 넘게 급락을, 코스닥은 낙폭 더 키우면서 2.4% 하락하고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 흐름 보시면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올랐던 시장을 끌어줬던 2차 전지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다 같이 하락을 또 우리 기대했던 실적주죠. JYP 엔터를 포함한 엔터주도 하락을 또 최근에 분위기가 업황 턴어라운드 보여주는 반도체주들도 다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 오늘 마감 앞두고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감하게 기회로 삼아야 될지 마지막 조언해 주실까요? 예, 저는 조정 시 충분히 지금은 오히려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종목별 옥석 가리기 분명 있겠지만 2분기 실적 상위가 예상된 종목들이 조정을 준다면 저는 이 과감하게 좀 매수하고 여기서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겠는가 전망해봤습니다. 비중 확대, 손여로 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유는요? 우선 뭐 우리가 이제 2023년 상반기에 시장이 바닥 잡았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뭔지 알고 있고 네. 이제 정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다도 이제 옥석으로 이미 구분된 종목들의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스냅샷을 통해서도 저평가 매력도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인과 괜히 콕 집어서 들어온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건강한 조정 거친 다음에 재상승하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오늘 떨지 말자. 우리가 실적이 어디서 잘 나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의견 일치했습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인 종목들도 눈에 보인다. 정리해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